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과목 가축재해보험 보고자 합니다. 실은 이 가축재해보험은 보험금에 대한 청구와 청구 서류, 그리고 나면 지급심사, 그리고 지급심사 다음에 이제 사기와 사기 방지, 그 다음에 구상권,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목이 실은 보험금의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급심사, 그리고 사기와 구상권,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를 하려면 먼저 청구할 서류들이 필요할 겁니다. 청구 서류.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사고를 접수하겠죠. 우리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를 접수했을 때 사고 보험금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청구 절차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익자와 피보험자 일치 여부 확인을 하고 청구 서류가 유변조 됐는가 보고, 청구 서류상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되나,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죠. 자, 그 다음에 청구 서류, 청구 접수 시 받을 서류죠. 사고보험금 청구할 때 받아야 될 서류들 쭉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재해보험 공통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다음에 현지 사고조사표, 가축 목적물 조회표, 사고 사진, 소의 경우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정보 조회해야 되죠. 사고 유형별로는 긴급 도축 시 진단서, 매매계약서, 도축검사 증명서, 폐사, 죽었을 때는 사체니까 사체 검안서, 소각 또는 매각 증명서, 만약에 도체결함으로 도축장에 갔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축장 정산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심사죠. 심사. 면부책 사항에 대해서 자꾸 면부책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약관의 정의,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할 때 회사에서 정한 약속이 바로 약관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약속. 그러니까 다수의 계약자하고 계약을 할 때 회사가 계약 내용을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약속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계약자와 계약을 약관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 약속에 의해서. 그럼 그 약속을 회사 입장에서만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거기에는 꼭 면책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지금 이 과목을 할 때 특정 위험 보장 다음에 종합 위험 보장, 이렇게 방식을 얘기할 때 특정 위험 보장 방식, 종합 위험 보장 방식, 이렇게 보장을 한다고 그래요. 보장. 다음에 이 중에 보면 1. 보상하는 손해. 보상 얘기를 합니다.
보장한다는 것은 그 범위까지를 보상한다는 얘기이고, 그 장애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낱개로. 범위, 어떤 장애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어떤 범위까지를 얘기할 때 보장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마다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다. 면책과 부책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면책과 책임이 없다와 부책, 책임을 짊어지고 보상하겠다. 이 면부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되면 부책이 되는 거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면 면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부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바로 면책이 되는 겁니다. 면책. 자, 이 부분 면책사유 또 나오죠. 면책사유에 보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의 고의성, 책임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표기, 청구 시효 소멸 여부에 따라서 면책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 사기예요. 사기. 보험 사기는 성립요건이죠. 성립요건.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의 고의가 있을 것, 기망의 의의가 있을 것,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질 것, 다음에 그 착오에 빠져서 어떻게 하냐면 그 결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 사기가 위법일 것, 이렇게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 사기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아가고 나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상. 자, 그래서 사기에 대해서는 위법했으니까 구상이 아니라 배상이죠, 배상. 제가 잘못 얘기했죠. 자, 다음에 구상은 뭐냐면, 구상은 계약자, 자, 다음에 제3자, 다음에 회사, 이렇게 3자의 형태가 되었을 때 이제 계약자 제3자가 여기 축사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자에게 제3자에 대해서 계약자 대신에 돈을 지급했으니까 제3자한테 받겠다는 거죠. 제3자에게 불을 나게끔, 화재가 발생하게끔, 물론 뭐 축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옮겨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방화가 아니더라도. 그랬었을 때 화재 보상을 돼 있다면 계약자에게 축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제3자,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받겠다. 이렇게 제3자에게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상권의 발생 유형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구상 절차들이 쭉 있으니까
그것을 쭉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기와 구상 얘기를 해봤고요. 사기가 당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물론 구상을 할 수는 있죠. 배상. 형사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하나씩 이렇게 테마를 잡아가면서 정확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2과목, 1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쭉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1과목 같은 경우 육회독 얘기를 했습니다. 1과목 육회독 물론 다 하시고 천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마련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만 짚으면 내가 써봤던 거기 때문에 쫙 생각이 나요. 평년수학량, 예, 정의, 제가 평년 수준이고 평년 수준의 영농 활동을 하였을 때 당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당해 과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 해가면서 쭉쭉쭉 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해본 사람은 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회독이 끝나서 이렇게 하면서 손을 짚어가면서 외우다 보면 평년 수확량을 어디에 썼지? 활용 얘기를 합니다. 감수량의 산정 및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과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과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됨. 기준으로 활용. 이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산출 정의도 딱 하면 나올 거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 짚어가면서 하면 분명히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쉽게 빠르게 하고자 합니다. 공부의 방법에서 쉽게 빠르게는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 번 읽고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 번 읽는데 여러 번을 읽을 때 그냥 글씨만 읽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집중해서 해야겠죠. 집중해서 읽어야 될 겁니다. 외울 때는 말 그대로 완전히 외워져야겠죠. 외우고 나면 기본이 된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주관식에서는. 그러고 나면 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응용은 왜와 어떻게입니다. 왜와 어떻게. 왜 평년 수확량이 필요했지? 어떻게 쓰지? 어디에 쓰지? 이렇게. 응용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을 안 해놓고 외운 것이 없어요. 왜와 어떻게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지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과목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2과목이라고 그래서 외우고 공식이 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과목의 기본입니다. 2차의 기본이죠. 1, 2과목. 집중해서 읽고 외워지는 것.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기본에 하나 더가 있습니다. 여기. 2차 2과목에서는 계산이죠. 계산.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산수라고. 산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수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틀린다는 거예요. 왜? 공식을 외우지 않았으니까. 공식만 외우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식만 외우면 산수입니다. 산수를 해놓고 나면 왜 응용이라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공식은 어디에 있느냐? 공식은 어디에 있느냐? 문제를 풀 때마다 조금씩 적어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 공식은 어디에 있느냐면 업무방법서, 이 얇은 책의 업무방법서가 2차 2과목이죠.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 재보험 평가 이론과 실무. 이 업무방법서 몇 페이지부터가 공식인가요? 페이지 105페이지에서부터 공식이 나열되어 있는 게 페이지, 그렇군요. 141페이지까지 공식이 쭉 적혀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농구문에서 오류 정정분이 있을 겁니다. 그 오류 정정분이 있다면 오류 정정분을 다 정리해서 공식이 외워져야 됩니다. 공식이 외워지면 계산하는 건 산수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계산기 실수. 이것도 실력이라는 겁니다. 공식 외우는 거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식을 외우더라까지 뭐 하느냐면 왜 이런 공식이 됐나 이해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거기까지 해놓고 나면 시험은 응용된 부분이 난다는 거예요. 응용된 부분이 나는데 이 응용된 부분 시험에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여기까지 연마를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실력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실력은 외워야 되는 것까지 기본으로 외우는 겁니다. 외워야 되는 것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외웠던 것을 총 끌어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축재보험을 청구와 보험금 지급심사, 사기, 구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거기까지 알았어요. 이해하고 알았으면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상권이란 사기의 요건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리고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무엇에 대하여 쓰시오. 면책 요건에 대하여 쓰시오. 그리고 나면 쓰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외웠는데 이거 쓸 수 있나? 예. 시험에 그렇게 나오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 이해하고 여러 번 읽어서 이해하면서 외워져야겠죠. 외우는 것까지가 기본입니다. 그 시험에
어떻게 할 것인가? 1과목 여러 번 읽어서 표를 만들다 보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2과목 산수 공부하듯이 계산기 붙잡고 자꾸 문제를 풀면 공식이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의 들으면서 할 때는 다 이해했는데 풀었는데 혼자 하려니까 안 됐다. 왜 그러죠? 이해는 됐는데 외우는 게 안 됐다는 거죠. 공식이. 자기가 외우는 것마저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외우는 것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개똥이도 그렇고 병순이도 그렇고 어떠한 유명한 강사도 이 외우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간편한 방법은 있죠. 조금씩. 개수제원부 학예부 같은 경우 그러한 공통사항이 아니면 나머지의 경우는 보통 자기의 방법으로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우는 것이 잘 이렇게 외워져야 돼요. 이렇게 잘 외워져야 돼요. 뭐 포복자 이렇게 보험료 이렇게 잘 외워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외울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1과목 6회독을 하면 그렇고 2과목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쭉 공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쓰고 외우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계산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다 보면 잘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